프랑스 국적의 여성 베론 티펜느 마리 알렉스. 그녀는 36세로 초등학교 교원 보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장애아동의 학습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2013년 처음으로 도쿄로 여행을 했고, 이때 여행이 즐거웠던 것인지 5년이 지난 2018년 3주간 여행할 목적으로 일본에 방문합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도쿄 같은 도심이 아닌 일본의 시골이었다고 하네요. 긴 여행인 만큼 준비도 신중했고, 큰 종이에 가고 싶은 장소를 쭉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29일 오전 10시경 숙박시설을 나온 그녀는 4년이 지난 지금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7월 27일 밤에 일본에 도착한 그녀는 나리타 공항에서 1박을 한 뒤 니코시로 이동, 오후 4시경 니코 동조궁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호텔에 2박 예정으로 체크인합니다. 29일 오전 10시경 그녀가 외출한 후 30일의 체크아웃 시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아침 11시경 호텔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방을 조사하자 방에는 캐리어와 여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관광지의 목록이 적힌 쪽지가 남아있었다고 하네요. 이 쪽지에는 후타라산 신사나 타키노 신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니코 동조궁 등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는 오전 중 호텔 주변에서 멈춘 기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수색은 물론 사진이 인쇄된 전단지를 뿌리며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유력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병으로 간질이 있었고, 약이 없으면 발작을 일으키기에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니코시 주변의 산림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은 우선 베론 씨가 갈 예정이었던 지역 주변 2km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또한 동조궁 주변 41대의 CCTV에 몇천 시간 분량의 녹화를 분석하고 택배업자, 우체부, 주변 주민 등의 목격 정보 청취를 몇 회나 시행했지만 유력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그녀가 실종되기 전날에는 24시간 기준 강우량 2445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이 비로 인해 지면이 미끄러지기 쉬운 상태였고, 강의 물살도 굉장히 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여름이었기 때문에 위험할 정도의 더위와 습도인데다 베론 씨는 시차 적응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곧 지병인 간질이 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만일 물에 빠지게 됐다면 그대로 댐이나 400km가량 떨어진 강 하류나 바다로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경찰은 실종 지점부터 하류까지 헬리콥터로 수색했으나 그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80건 정도의 목격 정보가 있었으나 그중 단 한 건 유력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간만가우치 쪽을 내려가는 외국인 여성을 목격했다는 정보였는데요. 목격자에 따르면 폭우 다음날 이런 곳에 외국인이 오다니 별일이네 라는 생각을 했었기에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즉시 60명의 인력과 구조견을 동반해서 이 지역을 수색했고, 심지어 드론과 헬리콥터까지 띄웠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가족이 프랑스의 민간 수색 기업에 의뢰했지만 이들 역시 무엇도 찾을 수 없었죠. 경찰은 물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수중에 다이버까지 투입했지만 역시나 그녀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실종 전날 밤 늦은 시각, 베론 씨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이 편의점은 호텔에서 55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주변에 주택은 많았지만 가로등은 적었다고 합니다. 또한 실종 당일 호텔에서 조식을 먹을 때 그녀가 프랑스인 커플, 독일인 커플과 대화하는 모습도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덧붙여 경찰의 수색 중 산림에서 백골화된 시신 2구를 찾았지만 둘 다 베론 씨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떠난 방에서 간질 발작에 대한 대처법이 일본어로 적힌 메모가 발견되었는데요. 가족들에 의하면 그녀는 규칙적으로 약을 먹지 않으면 발작이 일어날 정도로 증세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일정표에 적혀있던 타키노 신사에는 수상한 남성에 대한 목격 증언이 많습니다. 이곳에는 예전부터 50, 60대의 남성이 여성에게 치근덕댔다는 증언이 많은데요. 신사에서 주의 간판을 내걸었을 정도입니다. 한 여성의 블로그에는 2016년 연말쯤 이곳을 방문했는데 안내를 해주겠다며 한 아저씨가 접근해왔고 어떻게든 안내하고 싶은 장소가 있는데 내 자동차로 가지 않을래? 1분이면 도착하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당연히 거절했고 사건 이후 이 블로그가 다시 주목받았다고 하네요. 이 남성에 대한 목격 정보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다른 여성의 블로그에 따르면 4년 전쯤 여자들끼리 모여 여행 중이었는데 수상한 남성이 자기가 안내해주겠다며 접근해서 여기서 자동차로 조금만 가면 예쁜 장소가 있으니까 내 자동차를 따라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수상했기에 거절했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이 남성에 대한 목격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찾은 것은 한 트위터였는데요. 대충 번역하자면 안내 도중 본인이 TV에도 종종 출연했고 몸에 나쁜 곳을 알 수 있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남성이 탔다는 차는 파란 차였다고 하는데요. 일본 웹에 따르면 실종 당일 오후 3시경 다른 미국인 관광객이 타키노 신사에서 찍은 사진 뒤편에 문제의 파란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너무도 수상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욱이 니코시 여기저기에는 베론 씨의 실종 전단지가 붙어 있는데 어째서인지 타키노 신사에 붙어 있는 전단지만 훼손되었다고 하네요. 어쩌면 실종에 관계된 인물에 의한 것은 아닐까요? 2018년 10월 17일 아베 전 총리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베론 씨의 여동생인 시빌 베론 씨는 엘리제 궁의 대통령에게 모든 수단을 쓰지 않았다며 항의했고 이는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었다고 합니다. 덧붙여 여동생의 직업은 저널리스트였다고 하네요. 우선 이 사건은 사건인지 사고인지 알 수가 없고 공개된 자료도 무척이나 적기에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납치설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그녀는 실종 전날 편의점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이곳에 갔다가 오는 길에 누군가랑 친해진 뒤 그 사람과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고 호텔을 나온 후에 납치된 것은 아닌가 하는 가설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호텔 내부 실종설인데요. 경찰은 편의점 CCTV는 공개했지만 이외의 CCTV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그녀가 호텔에서 안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설인데요.
여행 계획을 꼼꼼하게 짜는 것을 볼 때 그녀는 상당히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일을 대비해 준비한 간질 발작 대처법 메모를 방 안에 남기고 갔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죠. 즉, 그녀가 방에서 나와 다른 방에 끌려가 살해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휴대전화 위치 정보가 호텔 주변에서 끊긴 이유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가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일본은 곰이 상당히 많이 삽니다. 심지어 그녀가 방문한 니코시는 곰 주의 공식 전단지가 있을 정도로 시 전역이 거의 곰 서식지입니다. 게다가 곰의 주된 활동 기간은 4월에서 11월까지인데요. 그렇기에 숲속에서 곰을 만나 잡아먹힌 것은 아닐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연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영국의 베테랑 저널리스트인 리처드 로이드 페리의 평가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일본 경찰은 복잡한 범죄를 접한 경험이 거의 없고 그것을 파악한 능력도 부족하다. 이들은 매우 엄격하며 관료적이고 무언가를 바꾸거나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빠른 귀환을 바랍니다. 괴미사였습니다.